노다지 썰전, S&T 에너지가 2025년 들어서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라는 정말 놀라운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완벽히 체질 개선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2026 1분기까지 수주 잔고는 계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S&T 에너지의 미래를 두고 과연 이게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위기의 전조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적인 수주 공백의 위험성 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높은 이익률에 취해 있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신중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T 에너지가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마치고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될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는 낙관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 관점의 핵심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번에 달성한 그 두 자릿수 이익률은요,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나 운 좋은 프로젝트 하나로 만들어진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 수년간 회사를 괴롭혔던 저마진, 소위 악성 프로젝트들을 완전히 털어냈거든요. 이제는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만 선별해서 수주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근본적인 증거인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혹독한 훈련으로 군사를 전부 빼고 순수 근육만 남긴 상태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2026년 1분기까지의 수주 잔고 감소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는 이걸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필요악이자 일시적인 숨고르기 단계라고 봐요. 진짜 이야기는 2026년 2분기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전통적인 텃밭인 중동과 또 새로운 기회의 땅인 북미에서 조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렇게 강해진 체력의 S&T 에너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최근 지분율을 높인 미국 법인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2026년에 집중될 북미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애프터마켓 서비스까지 내다본 아주 영리한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높은 이익률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 네,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신규 수주, 그러니까 새로운 일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익은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비싸게 팔아서 남기는 이익과 같거든요. 결국 창고가 비면 끝이죠.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지는 수주잔고 하락은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매출 공백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에 수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망에 불과하고요. 특히 S&T 에너지의 주력 사업인 LNG 플랜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력 제품인 공냉식 열교환기는 거대한 플랜트의 모든 배관과 설비가 설치된 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연결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마치 건물의 모든 골조가 다 올라간 뒤에야 창문을 다는 것과 같죠. 따라서 다른 기자재 업체들보다 수주 인식 시점이 한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S&T 에너지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텃밭이라고 하시는 중동에서조차 수주 소식이 더딘 상황인데 새로운 시장인 북미에서는 기존의 절대 강자인 허드슨 같은 기업과 정말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명백한 부담 요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6년의 턴어라운드가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거의 약속된 미래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선 시장 구조 자체가 S&T 에너지에 유리하게 재편되었습니다. 과거 수십 개 업체가 난립하면서 그야말로 출혈 경쟁을 벌이던 열교환기 시장은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차트 인더스트리, 독일의 켈비온, 그리고 대한민국의 S&T 에너지 이 3강 구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제는 S&T 에너지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즉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2026년 북미에서 쏟아질 LNG 터미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대규모 증설 투자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거든요. 일단 수주가 시작되기만 하면 과거의 사이클을 볼 때 최소 2, 3년간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 삼강 구도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S&T 에너지는 후발주자,
다시 말해 신규 진입자의 입장입니다. 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존 강자인 허드슨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그건 결국 가격일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가격을 낮춰도 두 자릿수 마진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술력은 대단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진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텃밭인 중동 문제를 다시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 텃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텃밭에서조차 수주 소식이 이렇게 더딘 걸까요? 이게 만약 S&T 에너지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중동에서 수주가 더딘 이유는 시장이 식어서가 아니라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나 카타르 에너지 같은 발주처들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 과실은 과거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클 겁니다. S&T 에너지는 중동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압도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재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북미 시장의 가격 경쟁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S&T 에너지에게는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경쟁사들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마진을 깎아먹는 출혈 경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어드밴티지라고 봐야죠. 북미 시장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IR 자료에서 북미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에서 느끼는 성공의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을 장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플랜트 시장에서는 품질 신뢰도와 납기 준수 능력이 가격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허드슨과 같은 기존 강자들과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원전용 콘덴서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관련 사업이 계속 언급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관련 업체들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뿐 아직 단 한 건의 의미 있는 수주로 이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S&T 에너지의 미래가 전적으로 기존 공랭식 열교환기 사업의 업황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인데 이건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저는 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북미 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1차원적인 접근을 넘어서 미국 법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애프터마켓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교환기는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간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장치거든요. 초기 판매 마진보다 이 유지 보수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마치 프린터 회사가 기계보다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단기적인 경쟁의 어려움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전략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더딘 점은 아쉽지만 지금은 가장 잘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확실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애프터마켓 전략은 분명 훌륭한 장기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일단 첫 단추, 즉 초기 제품 수주를 성공적으로 따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게 제 우려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저는 재무구조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현재 높은 이익률이 과연 펀더멘털 개선의 결과인지 아니면 착시 효과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줄어드는 수주 잔고 위에서 기록하는 높은 마진, 이건 마치 곧 문을 닫을 가게에 남은 마지막 물건 몇 개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줄 새로운 주문, 즉 앞으로의 수주 실적입니다. 만약 모두가 기대하는 2026년 2분기의 수주 회복이 시장 상황 변화와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공백기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이는 곧바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취약성을 이겨낼 체력이 이미 갖춰졌다고 봅니다.
과거의 악성 프로젝트를 모두 털어내고 얻은 두 자릿수의 높은 마진은 S&T 에너지의 이익 창출 능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강화된 체력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수주 공백기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뭐랄까, 겨울을 나기 위해 몸에 지방을 충분히 축적해둔 곰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현재 거시경제 환경도 S&T 에너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고환율 기조는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S&T 에너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외부 환경이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을 더욱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 기댄 수익성 개선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지금은 고환율이라는 순풍 덕을 보고 있지만 만약 환율의 방향이 바뀌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풍은 순식간에 역풍으로 바뀌어 애써 개선한 수익성을 한순간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체력은 환율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수주 경쟁력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본질적인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S&T 에너지가 단기적인 수주 감소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그 터널의 끝에는 구조적으로 개선된 수익성과 북미,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밝은 빛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부실을 정리했고 경쟁 환경은 3강 구도로 유리해졌으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 법인 투자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6년의 잠재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수주 회복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새로운 북미 시장에서 벌어질 기존 강자와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단일 사업의 모든 것을 건 포트폴리오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체적인 대규모 수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S&T 에너지의 미래는 단기적인 수주 공백이라는 위험과 체질 개선 이후 맞이할 장기적인 성장 기회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장의 모든 눈이 쏠려 있는 2026년 2분기의 실제 수주 결과가 S&T 에너지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연 S&T 에너지가 이 중요한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